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어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 매물 잠김 등의 여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1년 한시 유예한 뒤 매년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유예기간이 끝나는 5월 9일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월 잔금일을 제도 부활 전으로 당겨야 하냐는 문의와 증여와 매도의 세금을 비교하는 문의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 여러 개를 보유하다가 거래 시 큰 양도세를 치르느니 주요 입지에 한 채를 보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해 버티기 전략을 쓰며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값 아파트로 홍보한 뉴홈 나눔형 주택이 사실상 반값이 아니다라는 사전 청약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본청약 공고에 따르면 주택에 적용될 대출 조건이 정부가 처음 약속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2년 제도를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의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기간도 40년까지 늘려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이후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본청약 공고에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빠지고 LTV 80% 조건이 포함된 상품의 발표도 계속 연기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홈 나눔형 주택은 집값에서 가장 비싼 요소인 땅값을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땅은 국가 소유로 남겨두면서 입주자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인데 대신 그만큼 초기 자금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주택은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서 은행이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어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정부의 약속이 쏙 빠지면서 나눔형 주택의 실제 LTV 비율은 50에서 60%, 상환 기간은 20년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금 부족으로 본청약을 포기하거나 만기가 짧아져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 한 번뿐인 기회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사전청약에 나섰던 사람들 불만이 큰데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고액의 원리금을 내면서 토지 임대료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한 기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군요. 네,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연말연시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 매수 심리와 거래량은 반등하면서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 오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49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와 마지막 주에 2주 연속 오름폭을 소폭 키웠다가 다시 둔화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 상승세가 등락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 흐름을 함께 보면 최근 분위기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한동안 크게 줄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매매 거래가 8천 건대를 기록했지만 11월에는 3천 건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들어서 거래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계약은 신고 기간이 이달 말로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데 이미 11월 전체를 400건 넘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보다는 새로 토구역이 된 강북
서울과 비강남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었습니다.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여전히 100 미만이어서 매도자가 우세 심리긴 하지만 11호 대책 직후 70선을 오가다가 지난달 22일부터 80선을 넘어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설명한 상황이 일어난 그 배경은 뭔가요? 네, 이 흐름의 배경에는 일단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있고요. 또 이 토구역 확대 이후에 이 집을 내놓고 싶어도 쉽게 팔 수 없는 매물이 묶인 구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자 더 늦기 전에 사자는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시차 효과도 이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거래 약정 이후 지자체 허가와 계약서 작성, 신고까지 최소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11월에 거래를 약정했어도 실제 계약과 신고는 12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와중에 전세 시장과 매물 구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7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 매물 부족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후 임차인이 있는 집은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팔 수 없게 되면서 매물 자체가 쉽게 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11호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현재 약 22% 넘게 줄었습니다. 때문에 집값도 쉽게 꺾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